가격의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가맹점에게 좀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에서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급비상이긴 하지만 네. 또뭐 그런 것도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감이 또 궁금한 부분이라서 제가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합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화끈박 가맹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남도 FNC의 김민길 대표님과 함께 그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남도수산 가맹점이 현재 한 38개를 가지고 계신 김민길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남도수산 본사 대표이사 김민길입니다. 남도수산을 이렇게 설립을 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표님? 그렇죠.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그 섬의 어부였죠. 근데 저희가 장사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문어 갑오징어 먹고 저희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우리 가게 오픈한다고 문어 갑오징어를 가져와서 그 오픈한 손님들한테 문어 갑오징어를 이제 서비스로 드렸죠. 거기서 이제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이제 이렇게 이 남도수 하게 된 기회였죠. 어떤 계기 때문에 내가 프랜차이즈 했냐면 갑자기 집사람이 그 유방암 막 시작된 시스템에 정말 다행히 좋았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나는 뭐 병원에 한 며칠이라도 입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구나. 그래서 남도수산 특허를 내가 상표 출연해가지고 남수산 가맹점 뭐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치킨집도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치킨집에서 이 남도수산으로 이렇게 업종 변경을 한 이유가 있나요? 있죠. 인테리어도 해보고 뭐 LG 서비스센터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인테리어가 잘 안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이제 치킨집 한번 해보자. 그때 사고가 이제 호프랑 소주랑. 예. 그때 이제 문어 갑오징어를 그때 가져오셨죠. 아버지 엄마가. 근데 이제 이거 치킨집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단가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예, 막 치킨 12,000원, 13,000원, 호프 한 잔 2,000원, 2,500원. 사람 많은데 단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대로 갈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문어 갑오징어는 그대로 이제 메뉴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어를 할까 말까 생각 많이 했어요. 6개월 동안. 근데 그 홍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손님들이 혹시라도 냄새 때문에 많이 빠져나갈까봐 6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홍어 삼합, 홍어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게에 있는 문어 갑오징어 하나씩 옮기다 보니까 점점 메뉴가 극대화되고 비주얼도 고급화되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혹시 남도수산의 설립 이념은 뭐 따로 있나요, 대표님? 이제 설립 이념은 우리 가게 우리 체인점의 제일 특징이 계절 수산물 전문점이에요. 그때 계절이 나오는 항상 투명성 있게 좋은 재료. 그게 제 이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해산물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 가격의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가맹점에게 좀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에서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급비상이긴 하지만 또뭐 그런 것도 또뭐 앞으로 할 수 있는 감이 또 궁금한 부분이라서 제가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산물이 모든 수산물은 경매를 통해서 와요. 그 경매를 누가 하냐면 중매인 하다 보니까 뭐 태풍이 불거나 바다에 혹시나 파도가 많이 불면 어부들이 뭐 문어 갑오징어 잡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단가가 세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올 때는 또 약해지고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또 제가 따로 인력치를 또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관하는데 또 리스크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이제 본사에서는 가맹주 분들한테 신선한 뭐 수산물이랄지 그때 계절적으로 수산물을 최대한으로 싱싱한 걸로 배송할 수 있게끔 항상 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아무튼 안정적으로 해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다고 당연하죠.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네, 당연하죠. 네네네. 그럼 이제 체인점이 안 되죠. 네네네. 그럼 남도수산이라는 대해서 이게 뜻이 있나요?
남도의 싱싱한 계절 해산물을 요리해서 고객들에게 푸짐하게 맛깔나게 한 상을 차릴 수 있는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남도수상의 매력을 그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과연 이 음식을 개발하면은 저는 며칠 동안 내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먹어보라고 평점 내보고 내만 맛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그 음식이 맛있는 거에 대한 컬렉션이랄지 데코레이션 이런 눈으로 보는 즐거움 이런 부분이 하나가 돼야지만이 음식 가격이 또 척진이 되는 것이고 그 척진에 또 손님들이 부담이 없더라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럼 한번 고객적인 입장에 했을 때는 맛과 비주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남도수상의 매력인데 이게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매력을 남도수상에서 이렇게 느껴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중에 우리 그 역세권을 가게 되면 소고기집, 돼지고기집, 양고기집, 횟집, 뭐 막창, 대창, 족발, 치킨, 뭐 브랜드 다 그런 것만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나. 네. 뭐 우리 같은 메뉴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은 제 메뉴는 단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팔면서도 신나고 가맹점주들이 많이도 좋아하시고 저희 가맹점 하나가 치킨집 20개가 못 먹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는 본사에서 물건 수산물이 그 비싼 수산물이 15가지 나가요. 치킨집은 치킨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저희는 일반 본사가 아니에요. 수산물 프랜차이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주위에 봐서는 그 삼겹살집이나 갈비집이 많이 금방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고 너무 식상해요.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음식점은 가장 금방 식더라고요. 저 주위에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다에 나온 수산물 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남도수상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봄부터 겨울까지 다양하게 이제 드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반 술 가진 분들은 그때 뭐가 나오고 이때쯤은 계절 요리 뭐 나온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계절 메뉴 요리를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매출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남도수상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층이 그 30, 40대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령대가 특정되어 있나요? 안 그럼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40대, 50대, 60대 많았어요. 너무 못 먹는 사람들 막 있고 막 그러다 이제 저희 메뉴가 좋은 게 뭐냐면 일반 홍어집을 가게 되면 홍어에 홍어소맛, 가맥하고 섞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는 비싸게 힘들어주고 못해요. 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체 손님이 없어요. 매일 와도 2분, 3분밖에 없어요. 우리 일반인 회사가 회식할 때 2, 30명인데 홍어만 먹으면 안 먹어요, 이 작품은요. 그러니까 저희 음식은 문어, 갑오징어, 홍어, 보쌈, 새우, 꼬막 있다 보니까 식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와도 먹어도 돼요. 그리고 최근에 5년 전부터는 젊은 30, 40대도 많이 와요. 지금 이 메뉴가 너무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죠, 저는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도수상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그 거의 쉬는 날도 없이 그 교육을 해서 완벽하게 이 조리 실습이 끝나야지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네.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보면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대부분 바로 창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남도수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그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 시스템이 당연히 있죠. 피자나 치킨 같은 경우는 단순하잖아요. 그럼 튀겨서 피자만 먹으면 되잖아요. 뭐 치킨집은 한 3일이면 다 먹는다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어 삶는 방법, 문어 손질 방법, 그 많은 음식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남도 수상에만의 많은 그 세팅, 음식 세팅도 봐야 되고, 이 맛이라는 것이 참 간사해요. 사람 하나하나 다 드셔도 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본사에서는 정확한 맛을 한 달 동안 교육적인 방법을 계속 시켜야 돼요.
완벽하게 대한민국만이 오픈시키지 완벽하지 않는 이상 오픈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완벽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교육을 하시나요? 당연하죠. 대표님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메뉴도 많고 한 달 동안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외식업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이거를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무조건 마스터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일반 중소기업 다니다 오신 남자분들도 많고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노래방에서 노래방 하다 온 사람도 있고 별체인 많아요. 네. 남도수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맹점 매출들이 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 매출은 지금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나요? 1억 넘은 첩보가 6석이면 되고 네. 그 7천에서 1억 사이가 네. 한 20개 한 5개?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5천도 있고 4천도 있고 5천 4천 같은 경우는 역시권 아니고 한 뒤로 밀려있는 사건. 네네.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 70~80% 정도가 매출이 그러면 굉장히 잘 나온다고 잘 보면 나오는데. 되겠네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랑 매출 원가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매출의 35%는 상당해요. 근데 이제 뭐 자기 편하자고 지원 더 써버리면 이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남도수산 같은 경우 직원은 한 몇 명 정도 써야 되나요? 그 매출에 따라 1억을 봤을 때는 한 6명 정도 하더라고요. 1억에 6명인데. 네. 저희는 이제 보통 보면 4시부터 영업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파트타임식으로 지원 들어와요. 네네. 그럼 12시간 하면은 뭐 6시간, 7시간, 브레이크마다 보니까 뭐 식당 같은 경우 10시간, 10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파트타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재밌거든요. 아, 그럼 그리고 하나의 또 큰 메리트인 게 짧은 시간에 큰 매출 올리는 것도 당연하죠. 아우, 그렇죠. 저희는 5시 반부터 8시 사이가 매출 300이 올라요. 그리고 그 대표님은 그 부부가 함께하는 가맹점을 좀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사모님은 주방에 책임자 들어가는 거 만든 것이고, 주방에서 이제 직원들이 음식할 수 있는데 그 음식 맛을 보고 정확한 맛이 있을 때 이상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직원이 하게 되면 이맛 전부 알 때가 있어요. 바쁘다면 그냥 나갈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분들 보고 홀을 보라고 많이 하는데 왜? 주방이 안정화되면은 홀에서 영업을 해야 돼요. 그 일반 직원들은 영업이 안 돼요. 자기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돼요. 그러면 대표님 그 남도수산 같은 경우는 추천 평수가 한 몇 평 정도로 해야 될까요? 45평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희 메뉴는 단가가 있고 금방 손님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틀이면 그거 빼요. 2, 3일 안에 그 한 달 임대료를 빼야 돼요. 그 높은 매출 때문에 아무튼 아무리 큰 매장이라 하더라도 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상권은 어떤 상권이 좋을까요? 아파트가 한 40% 되고 60%는 회사가 있으면 그 비율이 좋은 상권을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게, 우리 가맹점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역세권이에요. 아무리 회사도 많고 아파트가 방금 같은 되게 좋은 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자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도수산을 창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테이블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한 2천, 3천 들어가더라고요. 평수가 좀 더 크면 좀 거기서 돈 나오는 데 들어가고. 내공품이 빼고요. 내공품이 뭐 가격일 수도 있고 없으면 내공품이 2천만 원에서 출연하는 500 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 보주고 또 플러스 알파 걸리고. 네. 그러니까 1억 2, 3천은 교육비 1,100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업종 변경이 좀 이렇게 핫한 트렌드인데요. 네. 어떤 창업 아이템이 남도수산으로 이렇게 변경하기가 좋을까요? 뭐 제 입장에서는 이 시권에서 네. 태양평수 고깃집이랄지 네네. 우리 아까 말한 45평 네네. 이상 되는 데나 뭐 기존에 뭐 주방 설비랄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네네. 인테리어비가 좀 적을 수 있는 부담이 없는데 네네. 그런 데에 있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방 설비가 되어 있는 대형 평수의 역세권에 있는 상권이라면 얼마든지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혹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는 어떤 그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면 사업 제일 초기가 힘들어요. 이 초기에 이제 물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체험님 5개 있을 때 새벽 2시에 노란지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 물건도 가져왔어요. 가게 와가지고 점주한테 내가 내 차로 갖다 주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다는 말씀이죠. 힘들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회사를 이제 남도수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이제 포부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가면 갈수록 뭐 세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예. 우리가 장기에 우리 남도수상이 영구적으로 오래오래 갈 수 있고 더욱더 발전하려면 세대가 바뀔수록 뭔가 좀 성격이랄지 뭐 맛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본사에서 빠른 대처를 해가지고 음식 개발해야지 더 좋은 재료로 우리 체험점 가맹점들한테 제공해서 또 체험점 가맹점들이 좋은 음식 만들어서 우리 본사에서 최대한 뵙게해주고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아, 대표님 혹시 근데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남도수상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그 연락이 오시는 예비 가맹점주가 있으시면은 어떤 혜택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그것은 이제 본사 차원에서 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긍정적인 방향이신 거죠? 아, 이거 그렇죠, 당연하죠. 예. 네, 지금까지 남도수상 김민길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김민길 대표님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이렇게 예비 가맹점주님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도수상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유행을 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유행도 이제 타지 않고, 그 다음에 높은 수익률, 그 다음에 확실하게 교육을 해주시고 오픈 지원까지. 네, 그리고 뭐 배달 매출도 잘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아이템으로 이제 지금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저도 실제로 이제 남도수상에 가서 이제 식사도 해보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가서 이제 밥도 먹어보고 했었는데 정말로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도수상이 더욱더 성장을 하면서 가맹점주님들하고도 상생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도 더욱 좋은 맛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남도수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